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방송 같은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도 다 대본을 좀 써놓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하시는 유튜버분들 많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손톱을 하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 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톱을 하면서 그 댓글을 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직 저한테는 좀 내공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거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5천 명 구독자분 5천 명이나 봐주시니까 그거 이제 감사 인사 드리고 어, 댓글로 가끔씩 이제 네일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답변을 해드릴 수 없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네일, 네일샵, 네일아트, 네일리스트, 네일 업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빠른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면 다 괜찮습니다. 대학 졸업 후 내일계로 취업할 예정인데요.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해외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에 따라서 달라요. 해외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미국이나 일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을 가시는 이유가 내일을 하러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생활 기반이 뭐 내가 일본으로 뭐 시집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네일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 네일을 하러 가시는 거라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말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뭐 태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긴 한데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화가 아주 자유롭게 통해야지 그분이 원하시는 손톱을 이제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니치와 뭐 아리가또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감정을 다 그걸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회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필수는 아닌데 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네일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페이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10년이 아니지 한 11년, 12년 그때쯤에 일본에서 일을 했을 때 저는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급이 12,500원 정도. 그러니까 아니다. 그때 환율 생각하면 15,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초보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일본 친구였는데 3급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그때 시급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이나 일본 어디를 가시든 본인이 조금 더 생활하기 편리한 뭐 비자가 해결이 되는 본인이 비자가 해결이 되는 곳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좋고 뭐 미국도 되고 나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둘 다 돼. 그렇다면은 본인이 비자가 해결이 되는 곳, 본인이 살고 싶은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원하는 그 라이센스, 그거를 일단 취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일리스트로 몇 살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는 솔직히 몸이 허락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은 또 만약에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21살, 2살 이럴 때는 뭐 학교 앞에서 대학생 고객님들을 상대로 하기가 편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뭐 20살, 21살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이 저한테 받으실 때 마음이 편하실지 그리고 이제 막 트렌드를 아트를 이제 따라가는 게 과연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이제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이면은 또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일에 관련된 일이 반드시 네일리스트에 한정이 돼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언니, 손님이 다한증이라면 네일리스트 분이 많이 꺼려 할까요? 다한증 고객님을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뭐 언니 손이 땀이 너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샵에 안 가시면 됩니다. 네일샵 직원으로 2년간 근무하다 그만두고 네일샵 오픈을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오픈할 수 있는 건가요? 네일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아크릴 연장을 많이 하시는데 샵 안에서 하실 때 손님분들은 괜찮으세요? 특유의 독한 냄새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요. 원장님 네일샵의 홍보 방법도 궁금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이라는 게 저는 일단은 제가 샵을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나만의 작업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아크릴 연장을 많이 하시는데 샵 안에서 할 때 손님분들이 당연히 냄새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샵을 오픈을 할 때 환풍구를 만들어 놓고요. 그 환풍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기청기를 달아놨어요. 그랬을 때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네일샵 인테리어 하면서 환풍기 따로 달아달라고 하는 샵은 처음 봤어요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깜짝 놀라시지만 이제 고객님 바로 끝나고 그럴 때마다 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의 네일샵 홍보 방법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SNS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2005년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의 네일 작품이라든가 뭐 네일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거를 그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고 와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뭐 어디다 돈 내고 홍보를 하는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고 다 그냥 뭐 인스타그램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보고 오신다든가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거의 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오래 했었잖아요. 블로그를 오래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 친구가 내가 너라면 유튜브 할 텐데, 내가 너라면 유튜브 할 텐데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컴퓨터가 가게에서 지금 쓰는 컴퓨터 맥북인데 그때 당시에 쓰던 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까지 쓰던 게 한 8년 정도 된 흰둥이 맥북 있잖아요. 진짜 구형 2010년도에 산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동영상 렌더링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동영상에 그런 기술이 없다 그랬더니 동영상 그거는 뭐 유튜브 보면은 금방 보는 거고 남들 다 핸드폰으로도 찍는다 이제는 플랫폼이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 빨리빨리 해봐라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보거나 그럴 때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글을 읽는 세대였어서 뭔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기면 일단 관련 분야의 책을 사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보고 그러면서 읽는 편인데 요즘 사람들은 또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구독자 수가 그때는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기록을 한번 남겨놓자라고 해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게 되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새로운 네일 기술들을 어떻게 접하고 배우시나요? 일단 예전에는 일본의 네일 잡지를 매달 샀어요.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네일 비너스, 네일업, 네일 맥스, 뭐 이런 스타일리시 네일. 저는 그중에서 스타일리시 네일이라는 잡지를 제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네일 기술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네일샵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업계를 위한 그런 잡지였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보시면 제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 잡지를 항상 매달 봤었고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 같은 데 제가 참석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배우러 가죠. 네. 그리고 제품회사 세미나를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샵인샵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매일 지인들 손 케어 아트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케어가 제일 어려워요. 케어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시작 전에 대략 몇 시간 걸려요라고 미리 말하는 게 좋을까요? 케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저도 케어가 지금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 손이 얼굴만큼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가장 많이 외부에 이렇게 닿는 그 부위가 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케어가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막 되게 잘해도 지금부터 내가 한 1년 동안 나 안식년이야 노를 거야 해갖고 만약에 제가 케어를 안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손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초보라서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실 경우에는 내가 뭐
초보 아니게 보여야지 하면서 일부러 막 잘하려는 척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요즘에는 좀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보인 게 티가 나면은 막 일부러 더 무시하고 신경질 내고 뭐 이러는 고객님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은 고객님한테 일단 몇 시까지 가셔야 되세요라고 여쭤볼 것 같아요. 몇 시까지 가셔야 되세요 여쭤보고 뭐 시간이 좀 빠듯하다 그러면 아 그럼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말을 좀 줄이면 또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분이 시간이 많다 그러시면은 뭐 대화로 이제 그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케어를 조금 시간을 버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정은주님, 일을 즐겁게 하다가도 가끔 손님들의 보수가 들어올 때마다 큰 좌절감에 빠지고 자존감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초보라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보수라는 거는 혹시 클레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클레임을 만약에 손님한테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 힘드신 거라면은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가 어리고 내가 초보인데 손님한테 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러지? 아니면 뭐 네일 아트를 우습게 보나? 막 이러면서 그 필요 이상의 죄송합니다. 세탁기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아무튼 그런 필요 이상의 약간 뭐 자격지심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객님께서 클레임을 말씀하실 때 네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상처 주고 말겠어. 너를 부셔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별 생각 없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정말 시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시술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말을 했을 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장 그 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나라는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진짜 자존심도 너무너무 세가지고 막 손님이랑 싸우고 진짜 싸우고 후회하고 아니면 싸우고 혼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고객한테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일이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한테도 마음을 더 열게 되고 그러니까 또 고객님도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그게 이제 연륜이라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댓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젤레일 있는 상태에서 손톱깎이로 자르면 안 좋나요? 안 좋습니다. 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폴리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깎이로 자르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심하고요. 소거프 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젤 같은 경우는 보통 젤을 바르면 이렇게 발라줘요. 이 손톱에 프리지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바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너무 길다 그러면서 여기를 댕강 자르게 되면은 손톱이 이렇게 되죠. 근데 특히 손톱깎이로 자르게 되면은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깎이로 자르시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아무리 유지력이 좋은 젤이라도 뭐 저희 젤은 5주 동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도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 또 손톱에 이 자라나면서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3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내정을 하셔서 오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만약에 손톱을 자르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잘라도 되는 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딥을 하시거나 폴리젤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손톱깎이로 자르지 마시고 화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저는 네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젤 컬러가 손에 묻는 부분에만 붉게 부어오르고 너무 간지러워서 병원을 가봤는데 연고 처방해주고 습진이래요. 장갑 끼면 시술할 때 불편해서 맨손으로 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마도 젤 네일의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특정 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러지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아크릴에만 알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젤에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원장님이시라면은 제품을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명일 때부터 봤는데 5,000명 축하드려요. 내일 할 때 허리랑 목이 엄청 아픈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80명일 때부터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 지금 여기 복대하고 있거든요. 이 복대가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복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복대 왜 했냐면은 허리를 삐끗했어요, 제가. 그저께 이렇게 세면대에서 이렇게 이빨 닦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파스 붙이고 그리고 이 복대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아무래도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손님이 없을 땐 그냥 항상 이 자리에 이러고 앉아서 다리 꼬면서 테레비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님 시술을 할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앉아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아크릴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 갖고 화일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가 여기는 시커멓고 여기는 하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세가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도 계속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실 때도 잠깐 이제 우리가 화장실 가거나 이럴 타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칭 같은 걸 꼭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세도 바른 자세로 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긴 한데 바른 자세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아란님 말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조언 감사해요. 참고로 초보 아닌 척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집에 가셔서 초보 때는 집에 가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뭐 집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또 일을 하셔야 돼요. 초보처럼 안 보이는 방법은 저는 집에서 이거 했었어요. 그 화장대 있잖아요. 화장대 이렇게 앞에 거울 있고 거기에 이러고 앉아서 그 인조손 있죠. 인조손에 쉐입을 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세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자세를 계속 보면서 왠지 초보일 때는 이렇게 움츠러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동작을 크게 하는 그 뭐라 그러지 퍼포먼스 그거를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작만 시원시원해도 그렇게 초보 티가 좀 덜 나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자격증반이랑 살롱 베이직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보통 샵에 취업하면 어느 정도 보고 배우는 기간이 지난 후에 케어 업무를 제일 먼저 하게 되나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바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고객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자기가 뭐 다른 샵에서 뭐 젤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다 해봤대. 그래갖고 그래 그럼 바로 실전 투입 딱 했는데 안 돼갖고 야 너 안 되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님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취업을 안 했으니까 손님을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친구, 뭐,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그냥 엄청 친한 친구보다는 친구의 친구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상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진짜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좀 긴장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막 하다가, 야, 이거 뭐 먹으면서 하고, 야, 좀 쉬었다가 할까 이러지 마시고, 진짜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시간도 재보시고, 그렇게 하면 좀 연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기 면대면으로 물어보기 좀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손 네일보다 발이 왜 더 비싼가요? 면적으로만 따지면 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발의 시술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샵에 따라서도 달라요.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제 네일은 손하고 발이 똑같거든요. 근데 발을 더 비싸게 받는 샵도 있어요. 뭐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네일샵에서는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연장을 하는데 그냥 이런 길이가 있고 그 외국 사람처럼 이렇게 긴 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요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칼라를 발라드리는데 풀 칼라보다 프렌치가 더 얇게, 그러니까 매니큐어 양을 덜 쓰는데 왜 더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이 계셔서 그때는 프렌치가 더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기술값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발 관리 같은 거 할 때 뭐 각질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손에는 또 각질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샵 직원을 최소 몇 년 정도 있다가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제 기준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좀 있고 그동안 서비스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봤고 그리고 기술은 이제 뭐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크릴 젤 뭐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 뭐 그러면은 뭐 샵을 차리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이겠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나 천재인 것 같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창업을 할 돈도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창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창업을 하는 것도 맘대로 하지만 이제 망하는 것도 맘대로라는 거.
원장님 1인 샵인데 다른 샵들 여기저기 떠돌던 진상들이 다른 샵에서 자기 성격 안 받아주니까 자꾸 저희 샵에 와서 정착해요. 제가 너무 물러터진 건지, 물러터진 게 아니라 잘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CS를 되게 잘하시는 거겠죠. 저는 부러워요, 그런 분들. 그런데도 꾸준히 오는 진상 단골이 한 달에 2명 정도 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거는 너무 받아줘서 그런 거겠죠. 단호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니까 뭐 그 JS 고객님이 유자차님의 샵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 유자차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유자차님의 기술이든 그 CS 능력이든 뭐든지 마음에 들었겠지만,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요구를 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유자차님의 그 스킬로 웃으면서 아 이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거를 모든 걸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 하는 걸 좋아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네일을 받고 있는데 어딜 가도 큐티클 부분에서부터 떠서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밖에 안 가요. 젤이나 아크릴을 다 받아봤는데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더 다니면서 맞는 곳을 찾아봐야 할까요? 몇 군데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맞는 샵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도 나는 어떤 네일샵을 가든 젤 네일이 뭐 나는 얼마 일주일도 안 간다. 그래서 난 네일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손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다이빙하는 친구였는데 난 네일 안 해.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일은 이제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본인이 네일을 안 하는 이유를 막 되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뭐 네일 자체가 물을 많이 들어가는 나한테는 절대 안 맞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나한테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나중에 보수하러 오셨어요. 진짜 오래 가서 좋다고. 제가 서비스업을 떠나서 원래 남한테 불편한 말 못하는 성격이라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불편한 말이라기보다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20대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나 자신을 지키려면은 가끔은 불편한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을 정말 지키고 싶을 때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아니면은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으면 그냥 받아주고 잊어버리든가. 근데 그게 안 되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일하신 걸로 아는데 일본에서 일했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일하는 차이점 등등이 궁금해요. 나중에 영상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근데 이거는 일본도 또 샵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샵은 기본 케어 컬러만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 하는 샵이었는데 요즘은 젤네일 4만 원짜리 샵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샵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입사를 할 수 있는 샵이었고 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1급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2000, 정확하게 거기가 2007년인지 8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시급을 1250엔을 받았던 샵이지만 뭐 하라주쿠 이런 데에 있는 젤네일 샵 중에서는 시급이 700엔 이런 샵도 있어요. 자격증 필요 없음. 뭐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유니폼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샵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사복을 입어도 됨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영업시간 절대 핸드폰 사용 금지 이런 샵도 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은 샵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일했던 샵은 무조건 손님이 없을 때 일어나 있었어야 됐어요. 샘플 만들 때도 일어나서 만들어야 되고 그랬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샵들도 있겠죠. 저는 고객 입장인데요. 보통 젤네일을 받으면 얼마나 유지가 되나요? 저는 일주일만 되면 손톱이 들뜨고 그래서 10일 이상 유지가 된 적이 없어요. 제 손톱이 문제인가요? 일단 저희 샵의 경우에는 3주 이상 유지가 돼도 무조건 오시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6주 이상 갔습니다. 7주 이상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가다 진짜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신 경우에만 그렇지만 일주일만 되면 손톱이 들뜬다는 거는 손톱이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맞는 그 제품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손님 중에도 젤네일을 하시면 금방 떨어지시는데 딥을 하면 오래 유지가 돼서 이제 딥으로 정착을 하신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라 채널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있는 1인입니다. 올해 38살이고 내내 사무직만 하다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 후 과감히 퇴직 후 현재 네일학원을 다닌 지 일주일 됐어요. 지금도 잘한 선택인가요? 잘한 선택일까 싶지만 아라 채널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국시 통과하면 통과가 올해 목표이고요. 아유, 국시 통과가 올해 목표 응원하겠습니다. 뭐 잘한 일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죠. 왜 네일을 선택했는가? 예, 그거에 따라서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일하는 쌤이랑 동영상 보고 엄청 공감하고 웃으면서 봐요. 진상손님 썰 풀 때마다 정말 공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힘든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렇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라님, 내드립 찰떡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그 대회 나갈 때 제가 항상 부탁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줬어요. 그때 선물로 사줬어요. 손모델은 어떤 분이 좋은가요? 너무 큐티클이 없어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자를 게 없어요. 손톱 모델은 대회를 나가실 때는 큐티클이 최대한 없는 편이 좋죠. 최대한 없는 편이 좋고, 만약에 대회를 나가시거나 시험을 보실 거라면은 일단은 손을 봤을 때 손가락이 다 일자로 뻗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휘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하이포인트가 다 일정한 손톱.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위로 좀 솟는 손톱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 그러니까 이 손톱 주변에 요 살 있죠. 여기가 없을수록 폼을 끼우기는 편해요. 예. 그리고 좋은 손 모델의 조건,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저 진짜, 저는 지금 만난 모델들하고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회 준비를 2015년도, 그러니까 대회를 2015년도에 처음 나갔거든요. 제가 대회를 왜 이렇게 늦게 나갔느냐? 그 이유가 왜 때문이냐면은 저는 모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모델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일본에서 2급 딸 때, 그때는 모델 탓은 아니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모델, 일본에서 1급 딸 때, 그리고 인증강사 시험 볼 때, 그리고 뭐 아무튼 그때 되게 심했던 모델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 그 뒤로부터 뭐 시험 보고 대회 나가고 이런 걸 진짜 극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좋은 모델의 조건은 그거 같아요. 시간 잘 지키는 모델. 아라님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뭔지 궁금해요. 저는 핫핑크 있죠. 그거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잘 받거든요. 네일은 원래 메달 받으러 다니고 이전부터 네일 하시는 분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무직이 하면서 네일 받는 손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즐거울 것 없는 사무직 일에 손이 반짝반짝 일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왠지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케어 받으러 가서도 번번이 네일리스트 분들께 직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도 고객님께서 그러니까 손을 새로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7시에 오신 손님이었어요. 원래 7시에 예약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손톱이 부러져 갖고 오늘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 준비하느라고 화장도 아직 안 화장해야 되는데 빨리 오세요. 빨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빨리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손톱이 하나가 부러져 있으면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톱이 딱 세팅이 다 돼 있으면 키보드에 위에 있는 나의 손이 예뻐. 그래서 기분 좋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는데 나의 손이 예뻐서 또 기분이 좋고 뭐 계산할 때 카드 내다가도 카드를 쥐고 있는 내 손이 예뻐서 기분 좋고 그래서 네일을 계속 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아크릴이 그렇게 냄새가 심한가요? 아크릴 무슨 냄새 나냐면요. 그 옛날에 그 돼지 본드 냄새 같은 거나 아니, 페인트 냄새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 냄새가 좀 심하긴 한데 냄새가 심하니까 몸에 나쁠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크릴이 그 여기 우리 이거 치과 재료에 쓰던 건데 그게 몸에 나쁘면 못 쓰겠죠. 예, 처음에 시술을 할 때 그 리퀴드에서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 손톱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마약 냄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바라는 직원의 자세 알려주세요. 제가 바라는 직원의 자세는 원장이 그 직원한테 시급을 뭐 시급이든 월급이든 일단 돈을 주잖아요. 그 돈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본인 월급의 3배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게 정상이기는 해요. 그래야 샵이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에 1인 샵이 많고 직원들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이 많이 붕괴가 됐고, 그런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원장님이 바라는 그것과 그 직원이 바라는 그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사회가 해결을 해야겠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나 또 다른 꿈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저 이사 가고 싶어요. 저희 가게. 이사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번 여름에 양양 서핑 어떠세요? 저 서핑 진짜 해보고 싶은데 서핑을 어,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하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갖고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게 그 제가 아까 그 본인 월급의 3배를 벌어야 된다라는 말이 초보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완전 혹사시키려고 그러나 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경영을 하게 되면은 가게세도 나가야 되죠.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나가야 되죠. 그리고 재료비도 나가야 되죠.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은 3배가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했던 곳에서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돈 걱정 막 월급날인데 어떡하지 얘네한테 어떡하면 인티를 깎을까 막 이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시원시원하게 주시는 분 있죠. 안 밀리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샵들은 보통 직원들이 본인의 월급의 3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샵들이었어요. 그런 샵들이 그리고 오래 가고 그리고 그런 샵 그렇게 오래 가는 샵에 계속 있어야 자기가 경력이 오르고 또 월급도 오르고 연차도 오르고 그러겠죠. 그렇게 고용 안정이 되겠죠. 월급의 3배 그건 어느 직종이나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네일샵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어 아크릴 젤 컬러링까지 1시간 반. 어떤 주류 즐겨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마시는 술이요? 저 와인하고 맥주 좋아합니다. 1인 샵인데 여름에 혼자 하기 아무래도 힘들겠죠? 여름은 손님이 훨씬 몰릴 텐데 혼자선 하루 6명밖에 못 받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직원이 절실했어요. 근데 막상 직원을 구하자니 사람 때문에 속 썩을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매출이 된다면은 일을 해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힘들 것 같으면 예약을 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손님을 많이 받아서 힘들다라는 거는 일은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가격 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으면은 손님을 하루에 한 명만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있지만 뭐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케어 빨리 하는 노하우 좀 없을까요? 케어를 빨리 하는 노하우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절대 수량이 있어요. 그 쌓아 올려가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한 명에서 손님 6명, 뭐 손님 많은 거 아닌가요? 많죠. 거의 풀예약이라고 봐야 되죠. 샵에 취직했는데 원장님은 괜찮은데 직원이 텃세를 심하게 부리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해결 방안? 제가 또 이거 전문인데 그동안 근데 이거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혹시 그때 당사자였던 분들이 지금도 네일을 하고 계시면은 또 기분 나쁘실까봐 제가 안 했거든요. 저는 제일 많이 받았던 텃세가 그거였어요. 야, 너 일본에서 왔다며? 아닌데요? 저 어디 삐리리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일본 갔다 왔다며? 그래갖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온 건 맞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그 뒤로부터, 네, 아크릴을 안 하는 샵이었는데, 제가 그때 일본 시험 준비하느라고 아크릴을 왼손에 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점장님이 출근을 안 했나 봐. 점장님이 출근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직원이 우르르 오더니 나한테 칼라 하나를 이렇게 딱 갖다 놓더니 칼라 좀 발라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 칼라가 무슨 색깔이었냐면은 은색 펄이었는데 그 진짜 진주 펄 있죠.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바르면 줄 다 가는 그 되게 어려운 컬러였는데 심지어 케어도 안 한 손이야. 근데 나더러 칼라를 발라보래. 그래서 칼라를 이렇게 해서 딱 꺼냈더니 이렇게 실이 찍 나올 정도로 되게 띡한 컬러였어. 근데 그거를 케어도 안 한 손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바르라니까 바르는 거지. 그지같이 발랐지. 그랬더니 연습 좀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딱 낚아채더니 이거 뭐야? 아크릴을 자기가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진심?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진심이 이게 유행이던 시절이었어. 그러더니 무슨 심사위원 보듯이 막 이러고 봐요. 이렇게 보더니 우리 샵에서는 아크릴 안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요. 당장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왜냐면 저는 그때 거기가 직원도 아니고 알바로 간 거여서 만약에 아크릴을 못한다 그러면 난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아크릴을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됐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나한테 아세톤을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딱 놓더니 당장 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아크릴을 뗄 수가 없고 일단은 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떼야 되면은 떼든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10시 반에 출근했는데 점장이 12시 반 출근이었어. 그 한 2시간 동안 너무 가시방석인 거야. 그랬는데 점장님이 딱 출근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점장님한테 아, 점장님 저 여쭤볼 거 있는데요. 했더니 뭔데? 그랬는데 저 손에 아크릴 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나 이거 이태원에 있을 때 진짜 많이 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샵에서는 아크릴 안 하나 봐요. 했더니 우리 샵에서는 아크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돼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근데 제 손에도 못 붙이게 하면은 저는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 어때? 그냥 손님들한테 팁 붙였다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떼라고 그러시던데 그랬더니 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분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하고 있어 그냥 손님이 물어보면 팁 붙였다고 해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부터 세상에 나를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내가 손님을 하고서는 이제 말리는 그 존에 가서 말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손님한테 가. 그래놓고 손을 오일 발라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딱 보더니 어머 언니 칼라 누가 발라줬어요. 너무 못 발랐다. 내가 다시 발라줄게. 그래놓고 거기서 다시 발라주고 있어 칼라를. 막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혔었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어요 나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일을 쉬어야겠다면서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면서 나더러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뭐 땡땡땡 선생님 그만두세요. 이랬더니 나는 일 좀 쉬려고. 근데 솔직히 나이도 동갑이었고 경력은 내가 더 많았어요. 근데 내가 알바생이라서 걔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냥 난 선생님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손목이 아파갖고 일을 쉬어야겠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그냥 그러고 말았더니 나더러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그래서 나 제 전화번호요? 왜요? 그랬더니 아크릴을 배우고 싶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러시구나. 제가 이따가 퇴근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퇴근했죠. 아무튼 그랬고 또 다른 텃세는 옛날에 일본에서 일할 때 다 친절했어요. 진짜 다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한국에 호기심도 많고 그랬는데 유독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야 니네 나라에 그라데이션 있냐? 한국 여자들은 다 성형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뭐 그분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잘 지냈더니 뭐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텃세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있어요.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팁이라면 그러니까 요즘은 또 카드 결제가 많아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현금 결제 많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샵에서 최소한 한 달 동안은 레지 근처에 안 갔어요. 그 금고 근처에 절대 안 갔어요. 절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현금을 많이 받아서 현금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씌우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했던 또 샵 중에 하나는 일단은 항상 그 문 앞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손님이 딱 오시면 바로 일어서 어서 오세요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팁이에요. 요즘은 뭐 그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 그러니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샵이 좀 크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정치 같은 것도 많고 그래갖고 모든 조직이 근데 다 그렇죠. 굳이 내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헤어를 15년째 하고 있네요. 우연히 알게 돼서 첫 댓글을 다네요. 슬럼프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도 슬럼프 있었어요. 저의 슬럼프는 2013년도였는데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안정적이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일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일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나와도 관심도 없고 그냥 오는 손님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매출이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면 상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일단 제가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 박람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새로운 거를 보니까 자극을 받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모든 직장이 다 텃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도 예쁜 애들, 그러니까 착한 애들이 있고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이제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제일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SNS, 딥네일 풀셋 할 때 팁톡 갈아도 표면이 예쁘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표면이 예쁘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드릴비트로 턱 부분만 갈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건 광택이 잘 안 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샌딩으로 마무리를 하고 액티베이터 바르고 그리고 딥 탑코트를 바르잖아요. 그럴 때 샌딩을 해도 어느 정도 좀 곱게 마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80그리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터 바르시고 그리고 탑코트를 2번 바르시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은 표면은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이 큐티클 라인 있는 데가 너무 뿔룩 튀어나와서 예쁘게 안 돼요 하시는 경우에는 그 베이스 코트를 바를 때 너무 이 큐티클 라인 쪽에 그 베이스 코트가 많이 묻지 않았나. 예,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원국에서는 아크릴 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건 해도 해도 연습이 힘들더라고요. 혹시 브러쉬는 좋아야 할까요? 한국 브러쉬가 너무 간절해서 한국 방문까지 다니고 있어요. 여기 중국제 싸구려 붓을 써서 그런가? 내가 못해서 그런가? 실력이 안 늘어요. 흑흑. 한국 브러쉬도 요즘에는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크릴을 하던 시절에만 해도 그 한국 브러쉬가 그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합성모가 많았거든요. 물론 그 콜린스키 브러쉬라고 하는 것도 합성모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일제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미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하모니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마 영국에서도 판매를 할 거거든요. 거기 브러쉬도 괜찮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중요해요. 네, 브러쉬 중요하고요. 근데 브러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력이죠. 근데 그 실력이 그 숙련도가, 아크릴이,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아크릴을 안 하시는 이유가 이게 익숙해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연습의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크릴이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1온즈짜리 파우더잖아요. 그래서 이게 1온즈짜리 파우더인데 저 이거 일주일에 2통 정도씩 썼던 것 같아요. 그 볼 뜨는 연습하는 거. 예. 그래갖고 한 번에 대용량으로 사놓고 조그만 거에다 소분해갖고, 일주일에 2통이 아니라 일주일에 1통이다. 일주일에 1통씩 이거 볼 뜨는 거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진짜 계속 너무너무 그 프렌치 스마일 라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포기할까 그랬던 순간에 어느 순간 딱 되면서 그게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익숙해지면 재밌는데. 감사합니다. 유튜브 편집이랑 썸네일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 유튜브 편집은 저는 파이널 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요. 썸네일은 포토샵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포토샵은 11,000원인가 냈던 것 같고, 파이널 컷은 한 번에 30얼마 갖고 결제해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네일리스트는 아무래도 기술직이라 여러 가지 텃세해준 선배님들이 네일 기술도 잘 알려주시지 않고 그런다는데 정말인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알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돈을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난 1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직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직원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의 기술을 내가 공짜로 달라고 뭐 맡겨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직장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직장이니까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은 학원이 아니에요. 어깨너머로 배운다라는 말이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주고 배우세요. 학원이든 뭐 세미나든 이런 데서 돈 주고 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그분에 대한 존경이죠. 뭐 선배니까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한 번은 이제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래갖고 직원 2명 있어서 3명이었어. 근데 내가 얘들아 오늘 점심 피자 먹을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피자를 얼른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고, 제가 그 아꼈던 그 동생, 그 친구가 피자를 삐비빅 시키고 나서 피자가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와갖고 이제 내가 카드를 계산하고 이러고 있으면 얼른 치워가고 먹을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는 얼른 그걸 막 풀르고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우러 왔다 그랬던 그 친구 뭐 하고 있었냐면 가만히 앉아서 프렌치 연습하고 있었어요. 와서 먹어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배우러 왔대요. 그렇게 말을 했던 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직원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독 신입한테만 텃세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아마도 그 신입에 대한 자격지심이라든가 뭐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보통은 제일 그 서열상 제일 꼭대기보다 한 두 번째인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점장님이나 실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별 생각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사용해보니 니퍼준 가장 좋았던 거 추천해주세요. 물론 자기 손마다 맞는 게 다르겠지만 경험이 많은 아라님의 추천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네일을 처음 시작할 때 썼던 트위저맨이라고 쓴 트위저맨 거든요.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그때는 히카리 니퍼가 유행이었는데 그때 제가 히카리 니퍼를 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트위저맨이 자꾸 손에 익으니까 그걸 쓰게 됐어요. 그때 일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일본 샵에서 제가 사용할 때 그때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그 일본의 네일리스트 분들이 이거 어디 거냐고 이것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안 팔아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그걸 안 판다는 거예요. 트위저맨 가위만 팔고도 니퍼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사다 준 적 있어요. 아크릴 스마일라인 연습하실 때 인조손에 팁 붙이고 연습하시나요? 아니면 팁 스탠드 붙이고 연습하셨나요? 저는 옛날에는 그 붓뚜껑 있죠. 붓뚜껑에 폼을 이렇게 붙여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조손에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인조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렇게 손 자체가 있는 건 좀 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랑 아크릴 리퀴드 옆에 몇 온즈라고 써 있는데 서로 같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크릴 파우더는 이게 1온즈짜리고 리퀴드는 뭐 양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크릴은 웬만하면 독학으로 배우시는 것보다 뭐 세미나를 가시든 누군가 한번 이제 실제로 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거는 진짜 한계가 많아요. 아라님은 아크릴 클래스 안 하시나요? 아, 이게 저도 이제 요즘에 다들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상이 멈춰버려가지고 그런데 원래 이제 올해 그 세미나가 몇 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다 멈춰있는 상태죠. 근데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네, 아크릴 클래스도 하고 폴리젤 클래스도 할 예정입니다. 네. 네일 세미나는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참가 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국시가 있는 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서 할 경우에 뭐 브랜드의 뭐 레벨 단계를 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자격이 있는 게 있고 자격이 없이 그냥 돈만 내면 다 들어있는 세미나도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참가하시려는 세미나의 주최 측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크릴 클래스 듣고 싶어요. 네,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빨리 사회적 거리가 좀 가까워져야 될 텐데 말이죠. 어, 세미나 공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학원에 수업 보고 싶네요. 세미나 공지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막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면 뭐 유튜브 커뮤니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님 현실적으로 조언 감사해요. 저는 요즘 케어 연습에 빠졌는데요. 제 손과 지인 손에 열심히 하는데도 케어할 손이 부족해요. 혹시 사람 손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꿀팁은 없습니다. 케어는 사람 손에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저는 그래서 뭐 아빠 손에도 해봤고 아빠 발에다가도 해봤고 예,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친구의 친구 소개 좀 시켜줘. 내가 손 공짜로 해줄게 이러면서 정말 그때 초보 때는 손이 너무 귀하잖아요. 손 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막 제가 그때 당시 안산에 살았었는데 안산에서 서울까지 막 지하철 타고 그왜 도구 그 메이크업 박스 그거 들고 가가지고 커피숍 같은 데서 막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진짜 그때 막 친구들이 막 야 이러다 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손 잘 안 대주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절대 저는 안 해줘요. 물론 지금 그때 손을 잘 빌려줬던 친구들한테는 지금은 뭐 유튜브 영상 찍는다든가 이럴 때 제가 이제 해주죠.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돈 받고 할 땐 좀 싸게 해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때 손을 안 빌려줬던 친구는 짤없습니다. 학원진도 끝나고 취업 전에 학원 말고 일반 샵 원장님께 수강료 내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그 원장님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그 과목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배웠는데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은
컬러링을 내가 아직 못하겠어. 그랬는데 이 샵의 원장님의 컬러의 신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배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손님 없는 이런 상황에 배우고 연습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일단 사람이 처지잖아요. 예약도 없고 있던 예약도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러고 앉아갖고 테레비만 계속 쳐다보고 그것도 계속 뉴스만 봐요. YTN 뉴스 그거 계속 보다 보면요. 그 광고 중간중간 나오죠. 그거 다 외워요. 뭐 배칠수의 꽃배달 싸다고 뭐 다 외우는데 미치겠어 진짜. 막 머릿속에 계속 빙빙 돌아. 그런데 딴 거를 볼 생각도 안 들어.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손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손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 주죠. 저번 주 수요일에 제가 사라센에서 방송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거를 물론 갑자기 재료를 새로 막 다 세팅을 하고 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뭐 아트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샵을 대청소를 한번 싹 한다든가 그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주기로 전염병은요 계속 와요. 5년 전에 메르스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신종플루 왔었고 그 전에 사스 왔었고 그럴 때마다 아우 장사 안 된다 망하려나 보다 이러고 망하고 뭐 새로운 사업체 또 차리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좋아요. 저는 내일 예약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약이 한 건 있었는데 예약 취소돼 갖고 만약에 한 저번 주쯤 됐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그냥 저 내일은 친구 만나갖고 그러니까 백수라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집에,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집순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돼지 파티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하루 쉬려고요, 전. 뜬금없지만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몸에 안 좋은 거 다 했는데, 그래도 피부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뒤에 향수병 이거는요, 아로마 오일인데요.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습기 같이 생긴 그 디퓨저 있죠? 그거 할 때 이거 그러니까 블렌딩 해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혼자 내일 연습하다 자격증 따고 싶으면 독학으로 따고 원하는 세미나만 골라다니는 것도 괜찮겠죠? 자유입니다. 18년 동안 내일만 하신 거 정말 대단해요. 혹시 중간에 슬럼프 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일을 하다가 일이 좀 재미없어진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개인사지만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19살 때 집이 되게 사정이 안 좋아져 갖고 20살 때부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샵을 차릴 때까지, 샵을 차릴 때까지 끊임없이 제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쉬면은 생활비를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배우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울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꾸역꾸역 10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예인 분들이랑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를 이제 내 능력을 알아봐 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한우물을 팔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샵을 차렸는데 샵을 차리고 나서 샵이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슬럼프가 오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회를 나가면서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아라님은 아크릴 연장만 하시는 거죠? 아크릴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아니요, 아크릴도 하고요. 딥도 하고 폴리젤도 하고 일반 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고객님이 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님이 원하는 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크릴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30%만 받고 근무 중인데 이런 샵이 많은가요? 하루에 회원권만 차감하다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어요. 회원권을 본인이 끄는 회원권이면은 당연한 거겠죠? 뭐 근데 30%만 받고 일을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옳다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샵 어떤 샵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라님은 친구나 지인 손해줄 때 DC 해주시나요? 저는 DC는 우리 엄마만 해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됐는데 셀프 네일러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너무 재밌게 시청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셀프 네일 하는 것도 많이 올릴게요. 진상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오늘도 얼굴에 트름 재채기 하는 손님 만나서 발실수를 하고 핫타올로 닦아줄 때 때 밀리는 손님도 생각보다 있고요. 비 오는 날 맨발에 운동화 신고 오는 손님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참 마스크도 못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혹시 예약 전에 하고 싶은 네일 사진이나 디자인 같은 거 상담하거나 가격 묻는 거 무례한가요? 아니요, 전혀 무례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하고 보여주시면 더 땡큐입니다. 폴리젤, 아크릴젤, 하드젤, 딥젤 중 제일 약한 건 뭔가요? 저는 폴리젤을 안 해봤거든요. 금방 떨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괜찮죠? 일단은 이게 각각이 다 강도라든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근데 고객님이 느꼈을 때 이거 너무 약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제품은 없어요. 네일 하시면서 네일 쪽으로 멘토나 존경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데니 헤일. 옛날에 이지플로 사장님이셨던 분. 지금은 젤리시 사장이에요. 저는 그분 팬이라서 거기 에듀케이터 됐습니다. 고객에서 좋은 친구분이 되신 분도 있나요? 고객분들 중에 정말 좋은 분들 많으세요. 예, 진짜 좋은 분들 많은데 고객하고 친구를 먹는 건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의가 상할 일이 생길 거예요. 친구를 고객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나쁜 거 모르겠는데 고객으로 만났는데 그분이랑 친구가 된다는 거는 어 일단은 무조건 내가 손해를 봐요. 고객과 친구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네일을 배웠을 때는 고객님들한테 언니 언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고객님이 진짜 나의 언니인 줄 착각을 했던 적도 있고 혹은 고객님이 저를 언니라고 착각을 해갖고 서로에게 상처가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고객님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정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고객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고객님 그리고 고객님한테 제 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안 해요. 저는. 정말 소중한 고객님이지만 그 정말 그 지켜야 되는 선 그거를 내가 나도 모르게 넘을까 봐 조심을 하는 거죠. 디파우더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 제가 아직 안 찍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트 하는 거를 먼저 찍어버렸네요. 그것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샵에서 친구 먹고 다니다가 의상에서 오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서 친하니까 서비스로 스톤해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정말 고객으로만 대해야 되니까 또 그것만 가지고 불만 가지시더라고요. 그 불만은 그거는 그거를 개선해 준다고 그 손님이라고 친구 먹잖아요. 그 나중에 또 그 손님은 의상해 갖고 또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라첸을 알게 됐는데 내일에는 관심 없어도 동네 언니가 조언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틀어놓고 이래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줘 절대 라떼처럼 안 보이고 진짜 선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레알 알아두면 좋은 팁.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옛날에 초보일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뭐 임금 문제 같은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차이가 없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일 샵에서 뭣도 모르고 손톱 다 망가뜨린 이유로 인스타에서 네일 결과물이나 제 취향 고려해서 꼼꼼히 선택해요. 근데 가끔 가격 문의를 아예 안 받는다든가 기본적인 가격표 공개를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가격표로 공개를 안 하는 곳은 불법입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인지 알아야지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이제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손톱이 못생겼는데요. 교정하는데 얼마예요? 이런 경우는 저도 안내를 못 해드리죠. 얼마나 못생겼는지 내가 봐야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샵의 그 가격표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골라서 시술을 해드리긴 하지만 고객님의 손톱이 뭐 교정이 될 때까지 얼마가 걸리고 얼마의 금액이 든다라는 거는 안내를 못 해드린다라고는 말씀드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와 진짜 이 사람 너무 잘한다 싶은 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서 받아요. 예, 근데 이제 막 근데 한국 분들 중에는 네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을 하면은 되게 싫어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잘 못 가는데 제가 이제 일본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뭐 존경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솔직하게 말하죠. "나 한국에서 네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정보 같은 것도 공유를 잘 해 주시고, 네, 그럼 저도 가끔 돈 받고 네일 돈 주고 네일 합니다, 저도. 다 못해도 괜찮은가요? 캐릭터 포커아트 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 새벽마다 샵 나와서 연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실력도 안 늘고. 그 샵에서는 포커아트라든가 캐릭터 아트가 주 메뉴라면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저도, 그러니까 제가 포크아트를 잘 못하기는 하지만 연습은 해요. 항상 연습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언제까지 그 손님을 보낼 거예요. 새로운 손님이 왔으면은 그 손님을 계속 해야지.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그 엘사 그 손톱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원래 그런 캐릭터 아트 같은 걸 정말 극혐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서 극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혐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못해요. 당연히 잘하면은 그거 원하는 손님 왔을 때 돈 벌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엘사 이것도 겨울왕국 2 나오면 이것도 엄청 팔리겠네. 해달라는 사람 엄청 많겠구나.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나님 진짜 만약에 캐릭터 아트라든가 포크 아트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잘할,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샵에 출근을 하고 원장님이 계시고 나보다 이제 위에 선배가 계신다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샵은 배우는 데가 아니다. 돈 받고 일하는 데다라고 말을 했지만 충분히 내가 그 선배님을 존경한다면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거,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언니 중에 경력이 7년 차가 있었는데 그 7년 차 언니가 케어 칼라 프렌치밖에 못하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언니 뭐 연장 하나도 못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안 해봤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말하기를 자기는 백화점에서 케어 칼라 프렌치만 해도 매출을 여태까지 잘 올렸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샵은 아트를 많이 하는 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는 결국에 거기서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냐면은 월급이 그 정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인티를 못 받는데. 제가 그 핸드 페인팅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피규어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레고. 레고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랑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줄무늬 바지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레고의 바지에다가 줄무늬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크릴 그 물감으로. 근데 너무 찌글찌글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 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이거를 그날 마침 가게가 한가해서 하루 종일 이것만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체크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연습을 안 하니까 핸드페인팅을 싫어하고 그리고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계속 그 가로 세로 그 줄무늬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트위드도 자신 있어지고 체크도 괜찮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돈냐고 유명샵에 갔었는데 네일하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말하니까 표정 찡그리시면 갑자기 아트를 가리시면서 시술 하시더라고요. 다 공유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한 건 아니지만요. 그 자기 기술 공개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 뭐 존중해야지 뭐 어떡해.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저는 네일리스트가 와서 근데 정말 막 여기는 베이비 붐 해주시고요. 여기는 디자인 스카프 해주시고요. 여기는 프렌치 해주시고요.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네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톱이 긴 상태로 있으니 손톱 밑살이 길어 나오는데 균일하지 않게 못생기게 자라놓도록 돼 있어요. 어떡하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밑에 이 손톱 밑에 하이퍼니크까지 다 10개 다 일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드릴로 쏘고프 하는 것과 파일 리퍼 푸셔로 리무브 하는 걸로 쏘고프 하는 거에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드릴로 쏘고 일단은 드릴은 쏘고프가 아니죠. 쏘고프라는 거는 담근다라는 뜻이나 담가서 오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세톤에 담가서 오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솜을 이렇게 싸갖고 호일로 이렇게 싸서 하지만 예전에 핑거볼에다가 아세톤을 그냥 흥건하게 해놓고 그냥 담가서 오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드릴로 쏘고판다는 거는 일단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드릴은 드릴 오프, 화일 오프라고 하죠. 일단은 화일 오프의 장점은 빠르다. 그러니까 드릴로 화일을 해갖고 오프를 하는 거의 장점은 빠르다고, 단점은 손님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잘하지 않, 그러니까 그 드릴의 비트라든가 RPM 수에 따라서 손님이 뜨거움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 젤까지 완벽하게 손톱에 손상이 하나도 없이 제거를 한다는 건 솔직히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세톤에 분해가 되는 제품들은 거의 한 70%까지는 깎아내고, 맨손톱에 묻어있는 요 정도만 아세톤을 이렇게 씌워서 오프를 하고 있고, 폴리젤이나 하드젤 같이 아세톤에 녹지 않는 제품은 어쩔 수 없이 드릴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이라기보다 본인이 사용하는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오프 방법을 이제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춰서. 백화점에서만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 직원으로 썼었는데 일반 로드샵과 맞지 않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 샵과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일 수도 있죠. 예, 아세톤에 담가놓고 오프했었다는, 예,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핑거볼에다가 아세톤을 흥건하게 해놓고 여기다 왜 습식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데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이게 또 심지어 초음파야. 드르르르륵 하면서 그 초음파로도 그렇게 해갖고, 예, 담가서 오프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손이 엄청 상했었죠.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하드젤 시술은 하드젤 전용 베이스 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바로 하드젤 클리어젤을 올리나요? 이게 제품마다 선호하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폴리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폴리젤의 경우는 그 미국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예전에는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맨손톱에다 바로 폴리젤을 올리라고 시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손톱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나서는 베이스 젤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폴리젤을 올려라라고 그 시술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정말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손톱이 분리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맨손톱에다 올리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라님은 지금 1인 샵인데 후에 확장 이전이나 직원 채용은 생각이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 올해 목표가 이사가기예요. 이사가기고 지금 있는 장소가 혼자서 1인 샵 하기 정말 딱 좋은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샵을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요. 샵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간다면 이제 저 혼자서는 좀 힘들겠죠. 네. 네일을 하면서 화학 제품 때문에 한포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아크릴을 하루에 그 뭐지 6번 정도 붙였다 뗐다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거 일주일에 한 통씩 쓰던 시절에. 그러다가 그게 한포진인지 뭐 습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간지럽고 막 그 이 껍데기가 다 떨어지는 그런 피부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런 미친 짓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해서 알러지가 별로 없는 편인데, 아크릴 알러지가 있으신 네일리스트 분들도 계시고, 젤 알러지,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젤 알러지가 있는 네일리스트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특정한 브랜드의 로션에 또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품을 잘 골라서 쓰시라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방법이 없네요. 왜냐면 그 알러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네. 우님 안녕하세요. 젤을 구웠는데 젤이 표면만 얇게 꺼지고 안에는 안 꺼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건 왜 그래요? 제품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은 다 버려야 되나요? 이거는 제품에 그러니까 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램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와 내샵을 할 때의 차이의 장단점. 직원으로 일할 때는 그 장사가 안 돼도, 그러니까 특히 이런 때가 돼도 내 월급은 나오니까 걱정이 안 되지만, 내샵을 할 때는 이럴 때 이제 뭐 월세 이런 거 걱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내샵이니까 내일 그냥 하루 쉬고 돼지 파티 하러 갈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직원이면은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겠죠. 일부 젤은 손에 올리는 순간 큐어링 전에 축소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테두리 부분에 손톱이 보여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베이스 젤에 베이스 젤을 바르고 나서 바로 칼라젤을 바를 때 그 중간에 그 미경화 젤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이니비션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거를 안 했을 경우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아직 방송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원래 1시간 예정하고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실수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저 여자분 2분 오셨었는데 그때 한 분은 머리가 이렇게 커트머리에 정장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다른 옆에 계신 분은 핑크색의 이렇게 그 본터치 모자 있잖아요. 그거에다 핑크색 추리닝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를 교정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랑 딸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따님이라 그랬나? 뭐 조카분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일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시다면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걸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 생에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피겨스케이트 가르쳐달라 그래서 피겨를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치과 의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2시간까지 하고 그리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고 오늘 월요일 밤인데 너무 달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시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려도 될까요? 뭐,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라이브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처음에는 그냥 제 SNS처럼 사용을 하려고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벌써 구독자분이 5천 명이나 되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항상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고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랄까 네일리스트들한테는 좀 힘든 시기가 사실 맞잖아요. 근데 이건 언젠가는 끝나요. 예, 지금 거의 오늘 보니까 확진자 수도 많이 적고 그래서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언젠가 다시 또 이런 전염병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쉽게 쓰러지지 않는 네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음의 케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너무 안 와라든가 언제 이게 끝날까라든가 물론 그걸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뭐 손님이 없을 때 좀 쉰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친구랑 돼지 파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아트를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손님들이 반드시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 이제 내 여자들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네. 그렇게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활동 계획은 원래 3월 달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강이 다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학사 일정도 다 변경이 되고 그래서 다 이제 저도 좀 미뤄졌는데 그리고 뭐 세미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미뤄졌지만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다가 제가 공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말할 게 진짜 떡밥이 한참 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서울 올라가게 된다면 놀러 가도 되나요? 아니요, 놀러 오지 마시고 하러 오세요. 나중에 구독자들과의 만남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세미나 같은 거는 일단 지금도 구독자님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네일리스트가 아닌데 이런 분들하고는 근데 제가 어떤 주제로 만나야 될지 솔직히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 계획이 없지만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은 어,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주제 같은 거 정해서 라이브 해주실 거죠? 다음에 그러게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버벅대고 헤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8시 반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 고민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생각을 한 게 8시 반에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시간을 내서 지금 굳이 이거를 봐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개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 거를 어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2시간이 됐지만 원래 1시간만 해야지 그랬던 것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2시간이나 뺏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아유 우리 엄마가 언제 오냐고 카톡 보내네. 아무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더 다음엔 준비를 좀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약속은 1시간이었지만 2시간이 지났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많이 봐주실 줄 솔직히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그리고 건전하고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쉬세요.